해오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론도담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팔불중도의 이 3차원성, 좀 거창하게 3차원성이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입체성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3차원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팔불중도의 3차원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지금 우리 그 진행자인 그 해오름님이 계신데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퍼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단독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일단 주변 소개부터 드릴게요. 쫙 이렇게 보시면은 영도예술회관이라고 있죠. 영도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저 건물 오른쪽으로 딱 보시면은 이제 건물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가운데 건물이 뭐냐 하면은 영도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저 영도문화원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시설이고요. 오른쪽에는 여기 또 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요, 체육센터. 이렇게 해서 이제 레크레이션 그쪽 분야, 또 이렇게 문화 관련 도서관이 있으니까, 그죠? 문화 관련 그런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시설들이 이제 여기 한 군데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도문화예술회관 쪽이 1층에는 갤러리가 있고요. 또 나머지 이 3계층은 소강당, 공연장, 또 대공연장, 이렇게 두 개의 공연장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럭저럭 그냥 이렇게 좀 디자인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저기 이제 도서관 앞에 선다든지 아니면은 영도문화예술회관 앞에 딱 서면은 여기 그 영도 앞바다가 시원하게 보이는데 현재 이 자리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소개는, 위치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의 팔불중도는 전에 이제 며칠 전에 그 소개를 한번 해드리다가 중간쯤에 말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해당 그림인데요. 설명을 드리면 맨 밑에 보시면은 날생자가 보이시죠?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멸할 멸자가 보이고요. 그 생멸은 이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생을 부정하면 멸이 되고 멸을 부정하면은 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이제 연기의 관계에 있는 거죠. 근데 생 부분에서 이제 또 불생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는 참 묘한 게, 그냥 불생 비생이면은 그 멸이지, 그걸 또 왜 또 불생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묘한 그런 그 불교만이 가지는 수로적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이제 예를 들어 선 같은 경우에 선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그 반대되는 개념이 악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선하고 악이라고 안 하고 비선, 불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이라고 번역되는 그런 그 산스크리트는 이렇게 잘 알려진 대로 이제 숙하가 되고요. 근데 이 숙하의 반대 개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인데 악이라고 하질 않고 아니다라는 접두어를 붙여가지고 비선, 불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선악의 그 대립되는 개념을 차용을 하게 되면은 마음에서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정오하는 그런 그 심리적인 흐름이 일어난다. 그래서 선의 반대 개념도 불선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수행의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로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비슷한 겁니다. 생을 이제 불생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개념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남 자체가 아예 없다라는 거죠. 나게 되면은 멸해야 되지만은 남 자체가 없으면은 멸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을 아예 없게 만들어 버린다, 이런 개념도 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남이라는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생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불생이라는 개념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에서 연기에 나온 것을 또 불생이라 볼 수가 있고요, 불생에서 또 연기에 나온 것을 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로 대립되는 개념들, 그 개념들이 이제 서로 연기하는 그런 관계는 이제 설명이 되었죠. 근데 우리가 생멸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건 이제 우리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죠. 많이 보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어떤 그 죽음,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멸하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이 생멸은 우리의 일상계 혹은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고요. 생의 또 하나의 반대 개념이 있는 불생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불생의 반대되는 개념을 불멸로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불멸은 또 멸과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 불멸은 불생에서 연기된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멸에서 연기된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다시 또 이렇게 불생불멸만 놓고 보면은 이 불생불멸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사라지지도 않는다라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일상세계하고는 또 다른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불교의 버젓이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불생불멸이라는 개념들이 반야심경에도 나오고 용수의 팔불중도 첫머리에도 이게 나오죠. 불생불멸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게 이 불생불멸은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내면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내면계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진리의 세계 혹은 이제 이 비일상의 세계, 이제 비현상의 세계, 일상이 아닌 뭔가가 좀 이렇게 이 비이적인 의의를 가지는 혹은 본질적인 세계, 표면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삶과 죽음이 있지만은 본질적인 세계에서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불생불멸의 이 상태가 지속될 뿐이다. 단지 이제 끝으로 봤을 때 파도가 몰려와서 바위에 부딪혔을 때 공중에 튀어오르는 그 포말들, 물방울들처럼 생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이런 식의 설명이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반야 공사상은 대부분이 이제 그런 그 설명입니다. 그래서 현상계를 전제하고 그 현상계 넘어 있는 본질계, 본체의 세계, 실상의 세계, 그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불생불멸의 세계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반야공사상계에서는 그렇게 전제를 하면서 이 내면계, 일상계와 내면계 혹은 본질계와 일상계 혹은 이 현상계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서로가 이제 연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면계에서 이 현상계로 연기를 하고 현상계에서 내면계, 즉 실상계, 본질계로 연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렇게 아우르는 게 이게 이제 이 용수가 말하는 팔불중도를 가지고 말하는 공의 세계, 공계, 연기의 세계, 연기계, 또 중도의 세계, 중도계라고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1984년도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도식화를 시켜봤는데, 이렇게 이제 입체적으로 혹은 3차원적으로, 이건 이제 뭐 입체니까 3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편한 분, 이렇게 보는 수도 있구나, 이것도 가능하네 라고 수긍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야, 이건 뭐 네 혼자서 보는 뇌피셜이야. 결국 결론은 개소리야. 이걸 니만 이렇게 주장할 뿐이지 그 외에 다른 누구도 이런 식의 주장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보편 타당성이 없다. 아주 특수한 경우고 또 다른 이렇게 귀납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뭐 다른 부분들,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해석한 뭐 그런 어떤 것들의 유사성 뭐 그런 거라도 있으면은 그걸 묶어서 뭐 이렇게 이 보편화 시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하나뿐이니까 이건 예외적인 케이스로 봐야 되지. 어떻게 팔불중도를 이렇게 이 입체적인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뭐 1차원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팔불중도 해가지고 불생불멸 뭐 불일불이 불려불거 또 하나 뭐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8가지를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평면적으로 생각을 해서 뭐 나름대로 뭐 깨달음을 얻었다, 견처가 생겼다, 혹은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행복하다, 그러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단지 이제 요게 좀 뭐 3차원적인 구조가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서로 또 뭐 개념적인 이런 정의도 내려야 되고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한번 파악을 하니까 요게 나머지 그 6개도 요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시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적용을 시켜 보면은 뭐 나름대로 뭐 좀 쓸만한 그런 전개가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용수의 팔불중도를 요렇게 놓고 또 한번 접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용수가 중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공계, 연기계, 중도계 이런 게 이제 한눈에 팍 이렇게 파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뭐 어떤 이거 사상이나 이 이론의 핵심을 파악할 때는 맨 앞부분, 서론 부분에 들어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서론 부분에 들어있거나 혹은 심하게는 이제 그 서론도 아니고 앞에 이제 머릿말의 핵심이 들어있을 수가 있고 거기서 핵심 캐치도 가능하죠. 혹은 추천사에서도 그 핵심 캐치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처럼 용수의 중론 앞부분에 맨 첫 부분에 시작되는 그 개송에서 그 개송에 들어있는 8개의 앞에 불자가 붙는 8개의 단어, 그 단어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를 시켜서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평면적인 게 아니고 용수가 좀 차원 높은 혹은 평면적으로 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자 했다라는 요런 그 이해가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소개를 드리려고 한 거고, 일단 용수의 팔불중도는 이제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요. 그 용수의 중론에 대해서 이렇게 총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은 내용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할 것인가, 그건 이제 한번 제가 고려를 해보겠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 용수의 중론은 100%가 전부 다가 용수의 저작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앞부분의 한 3분의 1 정도는 확실하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이게 좀 저게 떨어져요. 신선도가 떨어지면서 초기 불교의 뭐 그런 잡다한 그런 교설들하고 자꾸 연결을 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이제 손을 탔다라는 거죠. 손을 타서 이제 후대의 어떤 사람들이 뭔가 장난을 쳤다 혹은 윤색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용수의 사상은 어디까지나 이게
반야경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야경의 핵심은 공사상인데, 공사상은 여러분들이 그 반야심경에서 잘 아실 수가 있듯이 초기 불교의 핵심 교리들을 다 쳐버립니다. 그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굳이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의 핵심 저술이라고 하는 중론에서 구구절절히 억지로 억지성이 좀 다분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연결을 시켜 가지고 기어이 우리는 뭐 이게 다 회통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는데, 이건 좀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수의 중론을 전부를 다 할 것인가, 아니면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서 핵심 엑기스를 중심으로 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그건 이제 한 보름 뒤에 강의를 할 때 제가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면서 배경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용수의 팔불중도에 대한 이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별 재미도 없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